최근 대법원이 내린 여러 판결과 행보를 두고 국민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법부인가라는 회의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조희대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입니다. 사건 기록만 6만 쪽, 그 방대한 기록을 한 달여 만에 검토하고 단 2차례의 합의 기일만 열어서 결론을 냈다는 것이죠. 이건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판단이었지 사법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고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또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의혹이 살아났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 시도에는 침묵하던 법원이 한 정치인의 출마에는 전광석화처럼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의 행위는 국민이 맡긴 심판권을 넘어선 말 그대로 권력 행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또다시 기축 옥사의 악몽을 반복해야 하는가, 이런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1589년 정의여립 사건을 빌미로 수천 명이 숙청당했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권력의 칼끝이 사법부를 향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의는 또다시 사라진다. 저쪽 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물론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판의 독립이지 조직 전체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관의 독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헌법에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출발점에는 조희대가 서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일각에서는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해됩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내렸다면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탄핵은 하수입니다. 하수.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논란은 커지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따라 적폐에 내란 세력들의 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무려 4개월 만에 판단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이 기간이 너무 깁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높은가? 이 부분도 분명치 않습니다. 대부분 법관 출신인 헌법재판관들이 친정 출신의 대법원장을 헌법 위반으로 몰아낼 가능성 대단히 낮습니다. 게다가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조희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보복하려 들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이 카드를 안 꺼낼 것 같습니까? 조희대 어제 기세를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 아닙니까? 답변서도 그렇습니다. 88페이지짜리 답변서. 국회를 향해 경고를 했다라고 중앙일보는 풀이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뒷감당을 할 배포와 자신감이 있습니까? 조금만 여론이 불리해지면 역풍이 인다, 중도층이 떠난다 이러면서 벌벌 떠는 민주당이 말입니다. 자,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사법부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국정은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언론들이 누구 편입니까 지금? 이건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피로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희대를 가만두자?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자, 대안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법률을 개정하면 됩니다. 법률로서 정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대법원장 70세, 판사 정년은 65세로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올해 67살입니다. 2살만 더하면 이제 조희대는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0세가 되는 2027년이 조희대의 정년입니다. 그때 가서 새 대법원장
뽑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대법원장의 정년을 65세로 조정하면 됩니다. 다른 판사와 마찬가지로 65세로 대법원장의 정년을 정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조이대는 얼마 전 이진숙이 당연 퇴직하듯 자동 퇴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거칠 필요도 없고 피 한 방울 흘릴 일도 없습니다. 논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의 정신입니다.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정면으로 부합합니다. 이 조치는 한 사람의 퇴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법의 책임 회복이면서 내란 혐의 수사와 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최고 사법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법의 책임 회복이면서 내란 혐의 수사와 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최고 사법 장벽 조이대를 허무는 것입니다. 조이대 체제가 무너져야 직위원 등 내란 연루 의혹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세력, 내란 기도 세력의 실체를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니 뭐 대법원장이 무슨 그렇게 큰 힘이 있다고. 예,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판사들은 조이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뭐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으로 바뀌어도 대법원장이 조이되면 이 사법부의 극우 보수화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이대를 바꾼다? 법원의 기조도 당연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대법원장은 국민의 종인가? 권력의 기득권의 파수꾼인가? 이 물음에 어제 조이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법을 통해, 제도를 통해 국민의 정의가 사법의 이름으로 다시 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도 여기에 있습니다. 길게 끌면 국정이 마비된다. 신속하게,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결하라. 그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속도감이자 정치의 결단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문재인 정권 어떻게 됐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세력을 응징한다고 윤석열에게 칼을 넘겨줬지요. 그 윤석열은 칼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역풍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다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법 개정은 조용하지만 빠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의의 실행 아니겠습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을 조기에 물러나게 할 듯이 분명하다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탄핵이라는 지리한 절차보다 정년 제한이라는 합법적이고 신속한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란 수사도 다시 힘을 얻고 무너진 사법 신뢰도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조이대의 내란 개입 여부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 길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